안녕하세요. 알쓸투전입니다. 삼성전자, 최근에 막 주식을 입문하신 모든 분들께 고통을 주고 있는 주식이죠. 근데 삼성전자가 몸을 담고 있는 섹터, 반도체가 또 첨단 기술이어서 쉽게 정보를 접해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딱 반도체 주식 투자를 하는데 필요한 개론적인 지식들만 간략하게 싹 한번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죠. 먼저 반도체란 다들 과학 시간에 배우셨다시피 전기가 항상 통하는 도체와 전기가 항상 통하지 않는 부도체 사이에 존재하는 어정쩡한 무언가입니다. 특정한 조건이 가해졌을 경우에만 전기가 통하는 성질이 존재하죠. 따라서 저희가 집에서 불을 켜고 끄는 것처럼 스위치로서의 성격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스위치들이 작은 공간에 굉장히 많이 밀집되어 있는 것이 바로 저희가 생각하는 반도체 칩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반도체의 성질을 이용하여 컴퓨터, 스마트폰은 물론이고 라디오, 냉장고, 세탁기 등 전기를 사용하는 제품들에는 전부 반도체 칩이 들어가 있습니다. 뉴스나 여러 군데에서도 들리다시피 반도체라고 해서 전부 다 똑같은 반도체는 아니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 삼성전자는 메모리 반도체의 1인자라고 많이 나오는 것처럼 사용되는 용도 또는 기능별로 이름이 다 다릅니다. 일단 가장 크게는 메모리 반도체와 비메모리 반도체로 나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메모리 반도체는 시스템 반도체라고도 불리는데 이번 영상은 정확히 명칭에 대하여 다루기보다는 그냥 뭐가 있는지 개론적인 이야기를 담으려고 하기에 영상을 보고 계시는 전문가분들께 양해를 일단 구해보겠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칩은 D램, 낸드 플래시, 하드드라이브 등 정보를 저장하는 반도체입니다. 이름들이 어려워서 다 까먹으셔도 되는데 간단하게 저희가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고 사진이 핸드폰에 저장이 되는 이유가 바로 이 친구들 덕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 이 친구들이 스마트폰에 없었더라면 사진을 찍자마자 날아가 버리기에 사진이 어떻게 나왔는지 확인조차도 불가능했을 겁니다. 반면에 비메모리 반도체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반도체는 CPU, GPU 등 컴퓨터에서 뇌에 해당하는 친구들입니다. 그리고 비메모리 반도체에 아날로그 반도체가 포함이 되게 됩니다. 저희가 스마트폰으로 전화도 하고 사진도 찍고 터치스크린으로 조작도 합니다. 그럼 전화를 할 때에는 저희 음성이 디지털 신호로 전환이 되어야 하고 터치스크린을 만질 때에는 손가락이 어디를 만지고 있는지 인식이 되어야겠죠. 바로 이러한 물리적인 신호들을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는 디지털 신호로 바꾸는 과정을 아날로그 반도체가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설명드린 각각의 반도체들의 기능을 기반으로 저희가 필터 앱으로 사진을 찍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을 드려볼게요. 일단 저희가 사진을 찍게 되면 현실 세계의 빛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바꾸게 되며 이것은 아날로그 반도체가 하게 되겠죠. 그럼 이러한 스마트폰에 있는 비메모리 반도체인 CPU 또는 AP칩이 사진을 디지털 세계에서 조작하여 더 예쁘게 만들어줍니다. 마지막으로 완성품을 저장해야 나중에 보고 싶을 때 다시 볼 수 있겠죠. 이러한 저장은 이름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메모리 반도체가 담당을 하게 됩니다. 흔히 반도체 하면 삼성전자의 메모리 반도체 또는 인텔과 AMD의 CPU, 엔비디아의 GPU 정도만 잘 알려져 있는데 이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반도체가 있다는 점 잘 기억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반도체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려볼 건데 이건 공정 과정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보다는 조금 더 큰 틀에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반도체 시장이 흥미로운 게 분업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일단 반도체는 팹리스라는 플레이어에 의해서 설계가 됨으로써 모든 과정에 스타트를 끊습니다. 반도체 칩이라는 게 굉장히 작은 부품들을 쌓는 과정의 연속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현실 세계에서 건물을 짓는 것과 상당히 비슷하며 복잡한 구조물을 가지기 때문에 설계 도면이 필요하게 되죠. 단 눈에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작은 부품들을 조립해야 하기 때문에 설계를 할 수 있는 능력조차도 첨단 기술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팹리스 플레이어 중에서 가장 유명한 친구로는 AMD, 엔비디아 정도가 있겠으며 다들 한 번씩은 들어보신 기업들이죠. 두 번째로 파운드리라는 플레이어가 팹리스가 만든 설계 도면을 가지고 반도체를 실질적으로 생산합니다. 즉 파운드리는 반도체가 만들어지는 공장이라는 것이죠. 팹리스는 어떻게 하면 성능이 좋은 반도체 칩을 설계할 수 있을까를 중점적으로 고민한다면 파운드리는 최첨단 기술을 이용한 생산은 물론이고 근본은 제조업이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반도체를 어떻게 하면 생산할 수 있을지도 생각을 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가장 유명한 플레이어는 TSMC가 있겠죠. 이제 특이하게도 반도체를 설계하는 팹리스와 반도체를 생산하는 파운드리를 동시에 하고 있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삼성전자와 인텔이 있죠. 여기에 흥미로운 플레이어가 하나 끼어들게 되며 바로 반도체 생산 장비를 만드는 기업입니다. 반도체를 생산하는 과정 자체가 너무 첨단 기술이어서 공정 과정에 필요한 기계 하나도 첨단 기술의 집합체입니다. 현재 반도체 공정 과정을 약간만 둘러보셔도 레이저를 쏴서 반도체를 도면대로 깎는 등 공상과학에서나 쓰이는 기술들이 지금 반도체 제조에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계 하나하나에 집중을 하는 기업들이 존재하며 대표적으로 ASML, 램 리서치, 어플라이드 머테리얼스 등의 플레이어들이 존재하죠. 이제 왜 반도체 섹터가 주식 투자를 하는 데에 나쁘지 않은 선택지인지 짚고 넘어가 볼게요. 주식 투자의 핵심은 결국 돈을 많이 벌 수 있고 돈을 잘 버는 기업에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경쟁자가
적고 매출 대비 이익으로 남기는 비율이 높고 신규 경쟁자가 나타날 확률이 낮은 기업을 찾는 것이 핵심이죠. 그리고 반도체 사업은 이러한 특징에 잘 들어맞습니다. 현재 반도체 시장에서 가장 큰 5개의 기업은 나머지 249개의 기업들이 내는 이익보다도 더 많이 벌어가고 있거든요. 즉 소수의 플레이어들이 다 해먹는 돈 잘 벌리는 독점적인 시장이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반도체 시장은 투자하기 낫배드한 시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반도체 섹터에서 군림하고 있는 플레이어들을 간략하게 소개를 드려볼게요. 첫 번째로 인텔, CPU로 가장 유명하며 데스크탑 노트북 시장에서 1등을 유지하고 있죠. AMD가 바짝 따라가고 있으나 여전히 초강력 플레이어입니다. 두 번째 퀄컴은 스마트폰용 CPU인 AP칩, SoC라고 부르는 것에서 1등입니다. 세 번째로 TSMC는 10나노미터 이하의 반도체 공정에서 1등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 나노미터가 왜 중요한지 뒤편에서 설명드려 볼게요. 네 번째로는 ASML, 최첨단 반도체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필수 장비를 사실상 독점적으로 판매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개인적으로 반도체 영역에서 제일 깡패라고 생각이 되는 플레이어이죠. 다섯 번째, 대한민국의 자랑 삼성전자이며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1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엔비디아는 그래픽카드 시장에서 1등을 유지하고 있으며 최근 들어 데이터 분석용으로 GPU에 대한 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 수혜를 보고 있는 기업이죠. 방금 소개드린 6가지의 기업들은 전부 상장이 되어 있는 기업들이기에 해외 주식 계좌만 있으시다면 손쉽게 투자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반도체를 이야기할 때마다 나노미터라는 이야기 등 크기에 굉장히 집착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일단 반도체 게임의 승자는 사실 누가 더 작은 반도체를 저렴하게 빠르게 만들 수 있느냐가 핵심입니다. 반도체 칩은 작을수록 전력 소비량이 줄어들고 성능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얼마나 작은 칩인지는 나노미터라는 단위를 사용하여 작은 칩을 만들 수 있는 기업일수록 훌륭한 기술력을 가진 기업이라고 볼 수 있죠. 이제 뉴스에서 많이 들리는 5나노미터, 3나노미터까지 가게 되면 대량의 컴퓨팅 파워가 필요한 데이터 센터의 용도로 많이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대량의 컴퓨팅 파워를 판매하고 있는 데이터 센터 플레이어들,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 아마존의 AWS 등은 비용을 추가적으로 지불하더라도 더 좋은 반도체 칩을 원하고 있죠. 따라서 더 작은 칩을 만들 수 있다면 사줄 업체들은 많기에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가 더 작은 칩을 빠르고 저렴하게 만들 수 있는지가 핵심인 상황입니다. 반면에 기술력이 부족하여 작은 칩을 만들지 못하게 되면 해당 기업은 어느 순간 반도체 게임에서 도태되게 됩니다. 특히 반도체 영역은 시간이 몇 년만 지나도 구석기 시대의 기술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돈을 잘 벌 수가 없습니다. 기술력이 뒤처진 반도체는 누구나 생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기술이 뒤처진 플레이어들은 저가 경쟁 게임을 하다가 적자를 보기 시작하고 반도체 사업을 접곤하죠. 연결되는 이야기로 최근에 터진 자동차 반도체 칩 부족 사태가 조금 재미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동차 반도체 칩의 경우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한 10나노미터 이하의 칩이 아닌 45나노미터에서 90나노미터 등 기술력이 크게 필요하지 않은 반도체라고 하죠. 그래서 많은 반도체 제조 플레이어들, 파운드리 플레이어들이 자동차 반도체 칩은 돈이 안 되니까 사업을 접고 너무 많이 접어서 공급이 부족해지니 반도체 공급 쇼크가 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반도체 부족 사태가 쉽게 해결이 안 되는 이유는 바로 반도체 사업은 자본 집약적, 쉽게는 돈이 많이 드는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파운드리라는 멋있는 이름을 달고 있으나 결국 제조업입니다. 생산을 위해서는 기계를 사야 하고 공장 라인을 설계해야 하고 땅도 사야 하고 사람들도 고용해야 하는 등 제조업 자체가 돈을 일단 묻고 시작하는 게임이죠. 다시 자동차 반도체 칩 부족 사태도 쉽게 해결이 안 되는 게 공급 문제는 언젠간 해결이 될 것이고 지금 단기간에 공급 부족을 보고 공장을 지었다간 공급 문제가 해결이 되는 순간 적자 파산 루트를 탈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공정 과정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필요한 기술력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등 초기에 투자해야 하는 돈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더불어 생산시설을 완성해도 너무 작은 영역이라 양자역학의 영역으로 들어가 퀀텀 터널링 현상도 일어나는 등 불량률도 올라가게 되죠. 이러한 성격을 뒤집어서 생각해보면 공정 과정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초기 투자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쉽사리 신규 경쟁자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기존 플레이어들도 비싸게 반도체 칩을 팔아서 돈을 왕창 벌어도 재투자를 꽤 많이 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 구조이죠. 이제 재투자 비율이 높다는 점 때문에 저는 파운드리 플레이어들에게 투자하는 것은 그렇게 좋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럼 어디에 투자하는 것이 좋아 보이냐? 솔직히 삼성전자를 많이들 들고 계실 것 같은데 차라리 글로벌 반도체 ETF에 투자를 하는 것이 더 좋지 않나 싶습니다. 반도체라는 것이 기술력이 부족해지는 순간 바로 적자 파산 루트를 타버리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될지를 모릅니다. 실제로 80년도부터 반도체 전쟁에 참여했던 기업들을 보면 지금 대부분은 없어져 있죠. 따라서 영상에서 소개드린 포식자들에게 분산 투자를 하거나 ETF로 더 넓게 분산 투자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투자할 만한 ETF로는 SOXX 정도 관심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개별 종목 투자로 가면 솔직히 반도체 영역에서는 장비 플레이어들이 제일 투자하기 적합하지 않나 싶습니다. ASML, 어플라이드 머테리얼스, 램리서치 등 반도체 전쟁에 무기를 공급하고 있는 역할이기에 역사적으로 무기 파는 애들이 뒤에 가서는 항상 웃고 있곤 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피하셔야 하는 반도체 영역은 앞에서도 계속 언급한 기술력이 크게 필요하지 않은 아날로그 반도체 쪽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훌륭한 가격에 매수를 하신다면 어느 주식이든지 좋지만 우상향을 할까를 생각해보면 모르겠다는 생각이 조금 들어요. 이번 영상에서는 반도체 섹터에 대해서 개괄적인 이야기를 드려보았는데 꼭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흥미롭고 유익하게 시청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더욱 훌륭한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